17페이지에 있는 3번 문제 이것만 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풀었던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 개념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제가 안 볼게요. 잠깐만 앉아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보를 빼내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 하시네요. 맞죠? 올라가서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자체를요. 그리고 그때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제가 수업 다시 이야기 드리겠지만, 믿는 정도를 낮춰야 된다라고 지금 비행거에서 막혔잖아요. 믿는 정도 관련해가지고는 여기에요. 앞에 있는 거는 믿는 정도를 낮추지만, 어떤 생각은 내가 믿는 정도를 높여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소 하나하나를 찾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정도는 뭐였죠? 0.9였어요. 다른 사람이 믿는 정도는 만약에 이 가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낮추고 뒷받침하면 높여요. 그러면은 지금 을이 뒷받침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죠. 그거 여기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이어져야 되는데 생각이 지금 이어지는 게 탁탁 멈춰서 그래요. 수업하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리논증을 풀 때 문제가 잘 안 풀리고 막히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고를 바꿔줘야 되는 게요. 이제 텍스트가 이렇게 지문에 있고 선지가 있어요.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문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을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읽고 여기랑 비교하려고 하는 과정을 거쳐요. 있는지 없는지 비교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0점 잡기 정도에 나와 있는 문항 같은 경우는 그 비교에 함축과 패러프레이징이 있는지 가지고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근본적인 추리 논증의 본질은요, 여기에 원리가 있잖아요. 비교가 아니라 적용을 하고, 여기서 필요한 건 능동성이에요. 능동성이란 건 뭐냐? 어떤 규칙에다가 내 사고를 넣어가지고 대입해가지고 그 값이 과연 나올지를 찾는 거예요. 추리논증은 이 적용을 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3분을 주는 거예요. 언어논리 같은 경우는 2분 15초 정도만 가지고 다 풀게 하거든요. 추리논증은 대부분의 경우 이 원리에다가 능동성을 가지고 선지 정보를 넣어서 결합시켜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보고 못 풀겠다라고 그냥 아예 사고가 멈춰버리는 거. 왜 멈추느냐? 그냥 비교의 단계에서 사고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가 잘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자, 문제 푸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추리논증은요, 패턴 학습이에요, 사실. 제가 최근에 뮤지컬 하나를 그냥 TV로 봤는데, 뮤지컬장 가진 않고, 디즈니 플러스에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몬테크리스토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거기서 막 초반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뭐 신부한테 사고하는 방법을 배웠다. 되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사고하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그 사고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게 추리논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추리논증이 어렵냐?
놀랍게도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정규 교과 과정에서 사고하는 과정을 가르쳐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어떤 원리에다가 정보를 넣어가지고 능동성을 가지고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사고하는 방법이고 글쓰기고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건데 굉장히 많은 이제 지식적 학습은 외운 거를 그냥 그대로 넣는 거죠. 외운 거를 그냥 그대로 맞추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사고가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고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길이고 어떻게 보면은 산에 나와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산에는 아직 길이 없는 거예요. 나무만 있을 뿐이지만요. 근데 그 길을 만들어주면 그 길이 따라서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나쁜 생각? 내가 멍청해서 그렇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고의 방법과 그 길을 이제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방법과 길은 뭐라고요? 원리가 있고 능동적으로 적용하는 거다. 역추론입니다. 기억을 한번 볼게요. 일단 문들을 보면은 논쟁에 대한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논쟁이 밑에 있는 거죠. 논쟁이라는 것은 뭔가 원리를 다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얘도 글의 구조만을 놓고 보면은 여기 위에 하나에 공통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공통정보가 결국은 읽어야 되겠고 파악돼야 된다라는 생각도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좋아요. 자, 제가 역추론 이야기한 거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기억으로 내려갈게요. 대부분의 경우 보기를 먼저 보면 됩니다. 근데 보기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문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제 읽어야죠. 보기를 한번 보시고 여기는 A, B, C가 있었잖아요. A랑 B가 모두 동의하는데 값이 P를 믿는 정도를 낮춰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 아까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위에서 뭐를 찾아야죠? 값이 P를 믿는 정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금 믿는 정도가 어떤 문제를 갖추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A 한번 볼게요. A는 문장 2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앞에는 모두 합리적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도대체 믿음이 결정되는지 모르잖아요. 뒤를 보세요. 결국 방법은 둘의 평균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A에서 믿음의 원리는 뭐죠? 둘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어요. 값이 믿는 정도인데 그럼 그 둘이 뭐냐? 앞을 보니까 값과 을이 믿을 신뢰만 하는 동료이기 때문에 값과 을의 평균이겠네요. 그러면 공통정보에서 이제 그 믿음의 정보가 무엇인지를 봐야죠. 값은 이제 값을 찾고 을을 찾아야죠. 값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 증거라든지 작은 따옴표 이런 걸 읽기 시작하면 문제가 꼬이는 겁니다. 믿음의 정도가 뭐라고요? 0.92. 을은요? 여기다가 따로 적을 필요도 없이 밑줄을 그는데 이런 데다가 밑줄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0.92, 0.90 그런 경우였어요. 이때 어떻게 정한다고요? A는요? 평균. 그러면은 자 A에 따르면은 만약에 을이 믿는 정도가 0.15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여러분들? 평균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0.92에서 0.91이 원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그 0.91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을이 0.90에서 떨어진 거죠. 평균이니까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이렇게 사고가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 전에 푸시는 거 보니까 그냥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해야 돼. 이 값을 넣어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문제가 잘 풀립니다. 읽고 푸는 게 아니에요. 읽고 푸는 게 아니면 뭐냐? 해결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고요. 게임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퀴즈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냥 오락이에요. 보드게임입니다. 보드게임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 여기는 보드게임 규칙이에요, 전부 다. 보드게임의 규칙이고 상황이 있을 때 적용한 거죠. 보드게임에서 어떤 점수가 어떻게 매겨지느냐? 값과 을의 평균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을의 점수가 내가 0.90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예요. 살짝 0.15죠. 같은 편이야. 그러면 우리 점수가 어떻게 되죠? 확 낮아지죠. 열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땐 여러분들 사고가 급격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때 읽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넣어가지고 내가 결과값을 만들어내면서 구하거든요. 추리논증을 잘하려고 할 때는 이 사고의 개혁이 필요해요. 개편이 필요해요. 변혁이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B입니다. B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B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자, 지금 첫 문장 보니까 동료의 생각이 영향을 준대요. 믿음을 결정하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네요. 뒷받침하지 못하면은 여기 이제
조건문에 해당하니까 화살표를 해도 돼요. 뒷받침하지 못하는 생각은 낮추지만 뒷받침하는 생각은 높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일 처음에 0.92가 내 생각이고 을이 0.90이잖아요. 0.90이 뒷받침을 하는 건가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넣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추리논 중에 되게 많은 문제는 무슨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요. 유의한 카드게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카드게임에서 보드게임 규칙을 그냥 적용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문제가 훨씬 쉽게 풀려요. 0.90이라는 게 뒷받침하는지를 보니까 여기 0.50을 기준으로 크면 뒷받침하는 거고, 만약에 그보다 작으면 뒷받침하지 못한대요. 자, 그러면은 B는 어떻게 될까요? 을이 처음에는 뒷받침한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의 생각보다 더 위로 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 A에서는 뭐라고 했죠? 0.15가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뒷받침, 그렇죠. 줄어드는 거예요. 둘 다 줄어든다, 맞구나 라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답을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야기드린 이 사고의 흐름을 머릿속에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은 뭐라고요? 지문에 있는 내용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원리에다가 적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원리를 자꾸 거기다 적용해 주는 거예요. 보드게임이에요. 그냥 보드게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A 맞으니까 A 없는 거 지워주시고요. 그럼 니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참 예전에 0점 잡기 할 때 잘못 설명드렸던 게 있었어요. 이럴 때 디귿 먼저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니은이 맞으면은 5번이 정답이 되잖아요. 그리고 디귿은 틀리면 1번이 정답이 되고, 아, 이런 경우에 니은과 디귿을 먼저 보는 게 차이가 없었구나. 근데 이게 제가 되게 여러 번 말했어. 아, 나도 참 정신이 나갔다. 어쨌든 뭐 하나 먼저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니은 한번 볼게요. 지금 역시 P를 동일한 정도로 믿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동일한 정도로 믿어야 된다. 자, 지금 여기서 갑과 을이 다른 정도로 믿어야 됐음을 안 후에 갑과 을을 다른 정도로 믿고 있음을 각자 알아요. 그 둘이 P를 동일한 정도로 믿어야 한다? 우리 을에서 B에서 원리 봤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내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편이 믿으면 올라가고 뒷받침하면 올라가고 안 그러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결과값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말했나요? 그런 말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때 한 번 더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느냐? 다른 정도로 믿고 있는데 그때 동일하지 않는 결과값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냥 그쵸? 원래는 엄청 많이 믿었던 사람이 상대편이 뒷받침 안 하는 거 해가지고 조금 낮아지고, 아예 안 믿었던 사람이 뒷받침하는 거 가지고 조금 올라가고, 차이가 여전히 있는 그런 경우를 쉽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정에 해당하는 사례를 떠올려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더 쉽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원리에 안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럼 니은 틀렸네요. 5번 볼 필요도 없습니다. 5번 볼 필요도 없는 게 아니라 5번이 틀립니다. 디귿 한번 볼게요. 자, 갑이 P를 어느 정도로 믿어야 하는지. 지금은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의 상태입니다. A는 0.91이에요. 앞에서 구했잖아요. 여기다 써주는 거죠. A는 0.91이에요. B는 어떻죠? 상대편도 뒷받침하니까 더 올라가요. 그럼 B가 가장 크네요. 지금 여기서도 확인할 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0.92보다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0.93이라고 임의로 써보죠 뭐. 그럼 B보다 작네요. 그럼 C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만 이제 봐주면 됩니다. C. 믿음을 믿는 정도 결정 원리래요. 그가 가진 증거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오롯이 결정되네요. 자, 그럼 을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니까 을은 뭔가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래서 수정할 필요가 없다. 을 관계 없네요. 그러면은 C는 뭐가 될까요? 0.92가 되죠. 그렇죠. A가 0.92보다 큰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죠?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과정에서 논증적 지식이 본질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되게 많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것은 0점 잡기처럼 선지를 끊어서 보고, 그리고 원리에다가 선지를 적용한다라고 그런 능동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작업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다 튕겨나갑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문제를 푸는 게요. 사고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가 계속 이어지고 그걸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